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5호 제12면입니다. 오산시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장애인의 전문인력 양성 및 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도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모집한다.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1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 1년 이상, 소지자 중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 거주 등록장애인, 장애 유형 및 정도 무관, 이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 참여 장애인은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 적성검사료, 응시료, 교육비 등 및 면허 취득 후 택시사업장 취업알선 기준금 등을 지원받게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참여에 대한 상담과 신청 등은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지역번호 031-307-7792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방문형 서비스 실무자 간담회 개최. 오산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각 기관 17명 참여하여 논의 펼쳐. 오산시 시장 곽상욱 무한돌봄센터는 24일 2022년 방문형 서비스 실무자 간담회를 비대면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문형 서비스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노인 맞춤 돌봄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회의는 무한돌봄센터, 6개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오산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산돌봄사회적협동조합, 주, 나눔이장기요양센터, 오산남부은비사랑채, 오산노인복지센터에서 총 17명이 참여해 각 기관에서 요청한 위기가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정길순 희망복지과 과장은 무한돌봄센터와 방문형 서비스 기관이 함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뜻을 모아 더욱 협력해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연천군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인구감소지역 대상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이 아닌 주민의 의견이 지역발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향식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은 청산면을 선정하고 농촌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원더청산, 원더청산이라는 비전으로 청산면 주민 4천여 명이 하나, 원의 소생활권을 향유하며 공동생활체로 발돋움하여 놀라운 원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을 주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행정협의체의 협업을 통해 원더청산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가칭을 구성하여 다부처 투자협약 지원 등 인구감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특화 지원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고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해 발전 부진을 겪고 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커뮤니티 강화,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증가,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신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오복주머니 나눔. 연천군 신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김승주 신영옥는 지난 23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20가구에 도가니탕을 전달했다. 신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신서 오복주머니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양 가득 한 끼 식사 배달 사업으로 총 4차에 걸쳐 지원할 예정으로 한 차 설 명절 떡만둣국 세트 전달에 이어 2차로 정월 대보름 맞이 오곡 밥상을 지원했다. 이번에 진행된 3차 사업은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 원기 회복 보양식으로 도가니탕을 전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총 20가정을 직접 방문, 도가니탕을 전달했으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더불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김승주 신서면장은 오미크론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맛있게 드시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시 마을버스 전기저상버스 운행 실시. 장애인의 이동편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 의왕시 시장 김상돈 가 지난 17일 처음으로 마을버스 노선에 전기저상버스 9대를 투입해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락산 연대 아파트에서 평촌학원가, 범계역을 거쳐 관악타운까지 운행하는 03번 마을버스, 의왕운수에 투입된 전기저상버스는 배기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체 바닥이 낮아 승하차 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는 국가시책인 친환경 탄소 중립 실현과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도모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기저상버스 14대를 추가로 도입해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에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최순만 대중교통과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관내 다함께 돌봄센터의 발도르프 교육 접목. 의왕시 시장 김상돈은 지난 22일 4. 한국발도르프교육협회 이사장 허영록과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 후 돌봄교육 인증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의 발도르프 교육을 접목해 의왕시만의 특색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다함께 돌봄센터 교사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발도르프 교육협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과 함께 시는 발도르프 교육시설 인증 도입을 위해 당장 오는 3월부터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돈 시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도르프 교육협회에서 최상의 돌봄 프로그램이 접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으로 기대되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2019년 개소한 포일 숲속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총 5개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역별 균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